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뒤 이재명 지사의 보훈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잦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황교익 씨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연천구는 경원선, 동두천 연천 구간 복선 전철 공사가 77%가량 진행돼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연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의정부 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훈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잦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자리를 내놓겠다며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본인의 잦은 사퇴가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며 다만 이미 많은 관광공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여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 씨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도 황교익 선생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기관광공사의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익 씨의 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황 씨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끌려들어와 전문가로서의 평판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검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한 시민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황 씨가 과거 이 지사의 형수 욕설을 옹호했던 덕에 후보자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께 은혜를 입은 일이 없으니 보훈 인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 공무원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의정부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의정부시청 공무원인 가해자 A씨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 수십 장을 서명받은 것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폭도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에다 동두천이 비규제 지역이란 점 등이 동두천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1억 3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 3억 2천도 그거는 실거래 가고요. 지금 나온 거는 3억 5천 막 그렇게 나와요. KB리브 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두천시의 올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35.4%,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두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2,053건, 전년 동기 대비 158%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올 상반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동두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3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두천이 수도권에선 흔치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아파트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동둔천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양주가 규제 지역인데 반해서 비규제 지역이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면서 그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도 외곽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내년부터 연천에도 전철 시대가 열립니다. 연천구는 경원선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 복선 전철 공사가 77%가량 진행돼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연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경원철 전철은 용산에서 연천 간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공원 등에 있는 산책로에 나가게 되면 반려동물과 같이 걷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람이나 강아지나 모두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색다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는 반려견 전용 공중 화장실과 또 음수대, 배변 봉투함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수원의 대형 공원엔 사람처럼 반려견 전용 공중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기둥 안엔 활성탄과 모래, 자갈 등 친환경 정화 장치가 있어 반려견이 소변을 보면 깔끔하게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공원에서도 그런 걸 지킬 수 있다는 에티켓이 또 좀 더 확산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산책로 어딜 가나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크고 작은 생각 차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고 하는데 그냥 변을 그냥 살짝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하고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경우는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때로는 이런 이유가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산책로에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색다른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한 하천 산책로. 그냥 음수대인 것 같은데 바닥에서 높지 않은 곳으로 수도꼭지가 따로 더 설치돼 있습니다. 2단 음수대. 위는 사람이, 밑은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전용 음수대입니다. 365일. 겨울에도 맨날 나오니까. 더운 여름에는 물을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수도가 있으면 꼭 먹여요, 찾아서. 배변 방치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려견 배변 봉투함이 설치된 하천 산책로도 있습니다. 준비해온 배변 봉투를 다 썼을 때 편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색다른 방안들이 경기도 하천 산책로 곳곳에 마련돼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런 강아지 전용 음수대와 배변 봉투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책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동두천시가 GTX 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GTX C노선을 연천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가장 힘주어 말한 공약, GTX C노선 연장입니다. 김 의원은 C노선을 동두천과 연천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법까지 밝혔습니다. 차량 기지 창을 연천에다가 유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GTX C 노선을 우리가 연천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별도의 어떠한 선로를 깔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또 시공사 또 시행사들의 그런 노력이 함께 해준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 아니고 또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 의원은 또 GTX 신호선 연장이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GTX C 노선 연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정책위에 연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는 지난 6월 GTX C 노선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두 기관이 올 연말쯤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 지자체들이 역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시는 GTX 동두천역 건립에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자체 용역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현대건설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자료를 준다든지 더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12월까지. 시는 최근 평택시와 손을 잡고 GTX-C 노선이 동두천에서 평택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오는 10월에는 국회에서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 여부는 올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연구진들이 들판의 잡초를 이용해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네, 긴맥이 대상이던 긴 병꽃풀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항산화와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꿀풀과로 허브 중 하나인 긴 병꽃풀. 경기도와 전남, 경남 등 습기가 있는 땅에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주로 잡초로 여겨 뽑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그냥 뭐 풀인지 꽃이 좀 피어 있으면 아 꽃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그것도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은 뽑아서 버리죠. 저도 그랬었고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페퍼민트 등 꿀풀과 식물이 아로마 요법에 사용되는 점에 착안, 긴 병꽃풀의 성분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드는 연구 끝에 2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긴 병꽃풀이 산화 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엘라스틴 분자 형태를 유지하고 프로콜라겐을 활성화하는 주름 개선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일반 화학 화장품보다는 좀 더 믿음직스럽고 또 아무래도 둘 중 고르라고 하면 식물이 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니까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수출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500종의 이 식물들이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 버려지던 잣부산물과 생태계 교란식물, 잡초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방향제, 모기물림 치료제로 재탄생됐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찰이 의정부 서부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한 것을 두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낸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서부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로에서의 사망사고를 비롯한 오토바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통행 금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오는 10월부터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가을 억새 그리고 겨울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산정호수 조각공원과 둘레길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을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중증 환자 전담 병상과 중동증 병상 등 총 399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과 중증 병상을 합친 경기도 내 의료기관의 치료 병상 가동률은 89.2%,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74.3%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